회전되는 운동들이 다 안 좋은 거고 구기 종목은 사실 회전 없이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 다 안 좋죠. 다 안 좋은데 어떻게 다 안 하고 삽니까? 얼마나 산다고.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전달해드리는 척추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드는 질문인데요. 원장님, 이 운동이나 이런 걸 해주면 척추에 좋은 게 맞죠?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물어보시는 것들이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허리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하시는 운동이나 애착템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들어본 환자분들의 질문 중에는 딱딱한 곳에서 자는 게 좋냐, 뭐 바닥 아니면 돌침대, 특히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바닥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침대에서 이제 좀 생활하고 해보니까 아무래도 척추 건강 하나 측면으로만 보면은 침대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은 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내 몸의 움직임에 맞춰서 약간 어느 정도 관용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은 그런 게 없으니까 바닥에 내 몸이 맞춰지다 보니까 만약 옆으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이 있다면은 측만증 같은 걸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침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를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토퍼보다는 좀 더 탄탄한 스프링이 들어간 매트리스를 추천을 하고, 같은 매트리스 회사여도 더 비쌀수록 좀 스프링이 많이 들어가고 좀 탄탄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허리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과학적인 이거 혹시 광고를 노리시는 지금? 전 사실 딱딱하고 안 딱딱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바닥에서 수면을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는 누웠다가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하는 과정들 자체가 허리에 가는 부담이 되게 큽니다. 양반다리 같은 경우에도 허리에도 안 좋지만 무릎에도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바닥에서 주무시지 말라고 보통 설명은 드리고요. 딱딱한 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개는 어때요? 베개도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아, 맞아. 베개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경추가 있어야 될 각도보다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꺾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베개를 쓰는 게 더 근육의 긴장도나 이런 게 높아지실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목 각도를 가지신 분이 높은 베개를 쓰면은 근육의 긴장도나 이런 게 높아질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환자분 엑스레이 모양을 보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높은 베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혹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높은 베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옆에서 보시면 거북목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높은 베개를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나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냥 통일해서 10cm 전후에 적당한 베개를 쓰시라 얘기 드리고, 저처럼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은 어깨부터 높은 베개를 좀 베셔라. 그러면 어깨부터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심하면은 침대 모서리 끝에다가 머리 걸쳐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하거든요. 피가 물리지 않아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보통 어깨 너비 정도 이상의 높이를 연구에서는 권합니다. 머리에서부터 허리 끝까지 이제 일자로 유지가 되는 모양을 조금 더 권하는 타입인 거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든지, 바로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밑에다가 어느 정도 높이의 베개를 넣어두면은 다리가 굽으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수면 패턴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고, 꼭 피해야 되는 게 있다면 엎드려 자는 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전기 매트 같은 이렇게 따뜻한 찜질
기 같은 거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그 온열 치료 자체도 많이들 하고 있고 온열 치료를 통해서 또 통증 경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아예 온열기기 쓰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데다가 아예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좀 체온을 올릴 수 있게 그 반신욕 같은 거 하는 것도 제가 많이 추천을 좀 드리거든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근육의 긴장도도 좀 풀어진 상태에서 주무시면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조금 통증이 덜 하신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대를 차는 게 어떨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복대라는 보조기의 개념 자체를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허리 보조기는 허리의 근육의 역할을 나눠서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근육의 할 일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보조기가 근육이 더 약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착용하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좀 짧게 뭐 본인이 뭐 무거운 걸 딱 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차고서 딱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보조기는 일반적으로 추천은 안 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허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분이 특정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상 허리를 쓰는 시간이 한두 시간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할 때만 보조기 쓰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 물어보시진 않지만 가끔 맨발 걷기는 또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유하실 경험이나 생각 같은 거 있으신지. 맨발 걷기는 왜 하죠? 저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은 있었어요. 할머님인데 골절로 오셔서 보존적 치료만 하고 뼈가 잘 붙었어요. 근데 본인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운동으로 맨발 걷기를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말리기에는 뭔가 그거라도 하시면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맨발 걷기를 넘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막 걸으시니까 종아리가 두꺼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붙었다고 막 진료실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맨발 걷기가 딱 되게 좋은 운동이라기보다 그 운동이 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맨발로 굳이 걸어야 되느냐. 신발을 신고 공원을 걸으시면 저 거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전에 다니던 병원 출근길에 딱 맨발 걷기 하는 길이 있었거든요. 맨발 걷는 사람 바로 앞으로 걔가 실내를 하는 걸 보고는 저 길은 깨끗한 길이 아니다. 토양에서는 이제 뭐 보툴리누스 같은 균도 있고 세균 되게 많거든요. 개똥만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세균도 더러운 거고 또 맨발 걷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면역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렇게 걷다가 만에 하나라도 발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 그런 감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허리 안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골프가 척추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지만 골프를 치고 있는 골퍼로서 골프가 가장 허리에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회전되는 운동들이 다 안 좋은 거고 구기 종목은 사실 회전 없이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 다 안 좋죠. 다 안 좋은데 어떻게 다 안 하고 삽니까? 얼마나 산다고. 척추 관련된 건 다 그냥 적당히. 허리 건강을 지키는 운동 방법이나 정석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진료실에도 실제로 보여드리거든요. 맨손으로 하는 스쿼트, 하프 스쿼트 운동. 무릎이 이 발보다 나가지 않게 뒤쪽으로 체중을 주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대로 허리 힘으로 그대로 올라오시게 이렇게. 아니 저도 이렇게 알려준 적이 한 번 있는데 운동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요.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인 게 돼가지고 내가 뭘 했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한 운동을 정하셔서 매일 꾸준히 하시기만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고 욕심을 내시다 보면은 하프가 아니고 풀스쿼트 하시면서 다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랭크를 조금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플랭크는 어깨나 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중을 못 이기면은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몸에 맞는 정도로 아프지 않을 때까지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지금까지 허리에 독이 되는 생활 습관과 또 득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정보를 접합니다. 하지만 이런 카더라 정보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의사에게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답변도 성실히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